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경주시 부시장이 고향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 전 부시장 A씨는 어제 오후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말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후 최근 지역의 한 대학에 특임 교수로 초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인근 동해바다에서 진행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인근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당연히 성공하면 좋겠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말 석유가 나올 것인지 상업성은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자료를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추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한 유망 구조들을 찾고 개발 계획을 찾기 위한 시추는 중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궁극적인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지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스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의 훨씬 큰 비축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자원 개발, 우리나라 내에서 자원 개발을 한다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룰 필요가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옵션이자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해양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석유가스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유전의 1차 시추공 위치가 적정하다는 자문단 의견에 따라 오는 12월 본격적인 시추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봉화 송이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기록적인 늦더위에 송이 소식도 늦어져 이번 축제에선 예년만큼의 많은 물량을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봉화구는 대신 질 좋은 봉화산 버섯 판매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산 자락의 마사토에서 자라는 봉화 송이. 뛰어난 향과 적은 수분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10월 들어 첫 수확한 굵은 봉화산 송이가 축제 매대에 깔리자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저렴하네. 100g당 이렇게 나가니까 저렴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송이를 판매하는 매대는 소수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지난해 같으면 진작 땄어야 할 송이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나 돼야 본격적으로 채취 작업이 시작될 전망인데 물량을 구하지 못한 매대는 자연산 능이나 상황, 먹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나오는 거 보면은 전국 해갖고 600kg 이래밖에 안 나오는데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 판매자들도 지금 약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이걸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달 30일 양양송이 1등품 킬로그램당 단가가 16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봉화는 어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1등품은 140g짜리 한 뿌리만이 공판장에 나왔습니다.
모처럼 송이 축제가 열렸는데 제대로 송이를 선보이지 못해 농가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원래 이 작황이 좋아갖고 송이가 많이 나면은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한테 공급할 수가 있는데 송이는 좋은데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죠. 송이 판매 매대도 절반가량 줄고 송이 채취 체험 행사도 취소된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송이 공급량은 이제 고려해야 할 상수가 됐습니다. 봉화구는 송이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봉화 특산품인 약초를 먹인 한우인 한야구 시식 행사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목재 문화 축제도 눈에 띕니다. 장기적으로는 봉화에 위치한 공공 약용 버섯 종균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자연산 버섯을 맛볼 수 있는 종합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용버섯 종류센터를 활용하여 영지, 상황 등 버섯 종류를 확대시켜 종합버섯 축제로 키워나가고 이를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봉화 송이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과 송이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의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한 농업인 단체 견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양주 지역 농업인 560여 명이 지역 아열대 과수 농장에 다녀가는 등 전국의 농업인들이 포항을 찾아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아열대 작물 보급에 들어가 현재 포항에서는 바나나와 패션프루트, 애플, 망고, 한라봉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주차 뒤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판단할 음주 장소와 음주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황 증거나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쌀 신고 가격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25일 기준 평균 산지쌀 값은 80kg에 17만 4,592원으로 열흘 전에 비해 0.2% 떨어졌습니다. 농민단체는 이런 추세라면 오는 5일 발표되는 첫 신고 가격부터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설마 원산지를 속여 팔겠냐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대형 5성급 호텔이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육회를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팔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호텔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농관원은 이들이 한 달가량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뷔페입니다. 저녁에는 성인 기준으로 정상가가 1인당 7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뷔페 메뉴 가운데 육회의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다는 제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원산지 표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한우 단가가 올라 한우와 수입고기를 섞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우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이건 한우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원산지를 속여 판 걸까? 단속 2주 전에 찍힌 사진에는 버젓이 1등급 한우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단속반은 이 호텔 뷔페에서 가져간 육회의 유전자 감식을 했습니다. 감식 결과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서를 들이밀자 그제야 실수였다고 변명합니다. 예식에 육회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걸 제가 이제 합니다. 농관원은 이들이 한 달가량 원산지를 속여 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점심 때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와 혼합하여 저녁 메뉴로 국내산 한우로 판매한 경우입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호텔 측에 원산지 위반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오늘부터 나흘간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일대에서 영덕 국제 H웰니스 페스타 2024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몸과 마음, H웰니스 도시 영덕을 슬로건으로 한의학과 인도 아유르베다 등 각국의 전통 의학참을 비롯해 고래불 비치 맨발 걷기와 요가, 숲속 낮잠 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웰니스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전통 의학 주제 발표와 토론회도 열립니다. 최근 5년여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음주운항은 5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어선이 5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해청이 180건, 남해청 149건, 동해청 45건 등이었으며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입건해 업무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포항 양덕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유명 수제맥주 브루어리가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포항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는 시음 행사도 진행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오는 18일과 19일 교촌 한옥마을에서 문화유산 야행을 갖습니다. 올해 행사는 야간 문화유산 답사와 전통놀이 체험, 문화공연과 전통 공예장터 등 1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개막식에 이어 월정교에선 드론쇼가 펼쳐지고 샌드아트 공연과 신라문화 놀이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